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수학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학을 이 세상에서 최초로 만든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일까요? 인도일까요? 이집트일까요? 중국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라비아 숫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랍이 수학을 만든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었죠. 수학을 만든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도에서 0을 발견했으니까 인도에서 수학을 최초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0을 발견했다고 알려진 거지 수학을 발견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일까요? 아닙니다. 수학을 최초로 만든 나라는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 둘, 셋. 아, 모르시는군요. 자, 그 나라는 바로 고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고대 한국. 한국 우리나라 아닌가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학을 만든 나라입니다. 몰랐죠? 자, 우리나라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태극기가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 아니야? 그거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이 태극기 속에 있는 내용, 그 내용 다 모르시죠? 뭐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 건공감리 뭐 가운데 이제 태극무늬. 자, 이 건공감리 태극무늬, 이 건공감리가 이제 태극기의 핵심인데 이 건공감리를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주 충격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니를. 아니, 우리 국기로 이렇게 맨날 국기의 맹사, 뭐 국경이나 국기의 맹세하고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국기라 그래가지고 월드컵 때, 막 올림픽 때 막 흔들고 눈물 흘리고 얼굴에 그리고 이마에 갖다 붙이고 태극기를 둘러싸서 옷으로 만들어 입고 막 여성분들은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태극기 막 사랑한다고 막 너무 그렇게 하면서 언제 그 태극기 내용을 만들었고 그 태극기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된 거죠? 왜 모르죠? 자, 이 태극기 8개 이제 8개에서 4개의 건공감리 4개만 따서 만들었죠. 조선시대에 만들었을까요? 조선시대 건축물 보면은 대문에 이게 태극무늬가 그려져 있고 막 그래요. 조선시대요? 조선시대면은 우리 그 다 역사 뭐 남아 있잖아요. 거기 태극 8개 만들었다고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고려시대 만들었을까요? 고려시대도 역사 있는데 그거 만들었다는 얘기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 이 상징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럼 고려보다도 더 앞으로 가면 또 뭐가 있지? 고구려? 고구려 시대 만들었을까요? 고구려 시대에도 뭐 만들었다는 얘기 없는데 근데 그때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더 이전에 만들었을까요? 고구려 시대 이후에 만들었을까요? 뭐 그때부터 쓰고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만들었던 건 확실하죠. 아주 고대에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전에 만들었는지를 왜 모르고 있을까요? 아, 답답하죠. 아주 한국인들은 우리 태극기 얼굴에 그 갖다 붙이고 막 그리고 이마에 그리고 막 못으로 만들어 있고 막 흔들고 하지만 의문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8괴를 최초로 만든 분은 좋아. 그러면은 이 8괴를 만든 분은 한국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 뭐 그리스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집트 사람일까요? 이건 쉽게 맞출 수 있을라나? 대부분 또 중국으로 알고 있어요. 틀렸어요. 그 8괴를 만든 분은 태호 복기 씨라는 분이세요. 그분은 고대 한국인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근거 있냐고요? 근거는 많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 근거는 이제 검색을 해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복희 씨라는 분이 이 8괴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8괴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 용마의 등에 이제 용마라고 하는 거는 용과 말을 합친 말이에요. 말의 몸에 용의 머리를 가진 신령스러운 동물이 이 세상에는 없는 동물인데 그것이 이제 나타났다고 해요. 봉황 들어봤죠?
동황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 예전에. 그 용마가 등에다가 하도라고 하는 그림을 지고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서 복희씨께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거죠. 공부를 하고 사색을 하고 철학을 하고 그래서 의미를 알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도에서 힌트를 받아서 팔괘를 그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으로 따지면 굉장한 학자와 철학자와 과학자 이 모든 걸 합친 이제 옛날 말로 하면은 도학자라고도 해야 되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도를 보고서 그 이치를 궁구해서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궁구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팔괘를 그렸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괘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와 뜻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희씨라는 분이 과연 어느 시대 분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5700여 년 전의 분이세요. 그때 어떤 나라 사람일까요? 자, 그때 나라 이름은 배달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배달? 배달? 많이 들어봤는데 그 짜장면 배달 잘하는 그 어플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 배달이에요. 그래서 그 어플에 나오는 배달의 민족, 배달민족. 우리나라의 이름을 예전에는 우리 민족 이름을 배달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플이 나온 거거든요. 배달민족. 이 배달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짜장면 배달 이런 의미로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신시 배달, 우리 환웅시대 나라 이름을 배달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이 현대인들은 다 까먹었죠. 그런데 이제 똑똑한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달 민족? 배달 좋지. 어플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기마민족이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기마민족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대륙민족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해양민족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 그런 것도 나중에 하나씩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알아보겠고요. 자, 그 배달민족에서 살고 계시던 이 복희씨께서 바로 그 팔괘를 처음 그리신 분이에요. 5700년 전에. 그런데 이 팔괘를 8개를 건강감진 손이 권태 이 팔괘를 쭉 보면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수학적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중국을 거쳐서 서양으로도 많이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서양에 그 이제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라이프니츠라고. 그분이 이 팔괘를 보고서 연구를 좀 했겠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우주가 수학적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걸 최초로 알아낸 분은 바로 복희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아실라나? 그 보어의 원자 모델, 그 보어도 이 팔괘를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실라나? 그분도 이 팔괘에 대한 책들을 좀 봤다고 해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학적 구조로 이 우주가 수학적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알아낸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바로 복희씨. 그 복희씨는 어느 나라 분이시라고요? 네, 배달국. 배달국은 지금 어느 나라라고요? 네, 한국. 예, 그래서 세계 최초로 수학을 발명한 나라, 수학을 만드는 나라는 바로 여러분의 나라,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날게요.